자, 2015년도에 실시했네요. 2016학년도 9월입니다. 페이지 61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먼저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천의 유기물이 유입될 때 물의 흐르는 거리에 따라서 했습니다. 강의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네요. 여러분 BOD가 무엇입니까 하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속의 유기물의 양을 유기물의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결국엔 유기물이 공급됐겠네요. 유기물이 공급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됐거나 또는 뭐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쓱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의 자정작용이, 물이 깨끗해지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DO, 용존산소량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용존산소량 역시 물의 유기물, 물속에 들어온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물속에 있던 산소가 소모되면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뜻은 강의 자정작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래서 질문 XY 구간에서 유기물이 유입됐습니까? 근데 예, 이건 다 XY 구간이네요. 여기에 유기물이 유입되는 구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YZ 구간에서 했어요. YZ 구간에서 BOD가 내려가고 용주산소 역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하겠다고요. 그러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는 뭡니까 하면 BOD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용어 자체가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iological Oxygen Demand 요구량 이 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가한 게 아니죠. Z 지점 U에 공급되는 산소량은 소비되는 산소량보다 적었습니까요? 공급된 산소가 적고 소비된 산소가 많으면 용존산소량은 더더더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올라갔잖아요. 이해했어요? 공급된 게 더 많았다. 소비된 것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어요? 여기 앞에 BOD, DOD 이런 문제 안 나왔습니까? 나온 적 있죠? 네. 아, 내신 치다고 다 까먹은 놈 시에이들 진짜. 어떻게 한 번 공부하면 또 다른 게 들어오면서 앞에 거 코멘트 시켜. 욕 먹어도 질문해라. 모른다고 넘어가지 말고. 니들이 가르쳤던 거 기억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욕을 해야 되는 나 의무고. 알았어? 네. 욕 처먹어도 공부해야 되는 건 니들 의무야. 11번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플랑크톤 양과 수온의 변화를 보았지요 했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중에 하나라고 했네요. 엘니뇨 아니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동태평양을 보십시오 하는 거죠. 평상시에 미역풀이 잘 불어요. 뜨거운 물이 잘 내려가고요. 잘 흘러가고요. 서태평양 쪽으로. 그래서 신축수 용순도 잘 일어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가 온도가 낮은 저온의 상태예요. 반면 엘니뇨 시기가 됐어요. 무역풍이 잘 안 가죠. 북쪽 대륙, 남쪽 대륙 잘 안 가요. 용순도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엘니뇨 되면 고온이죠 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되겠나? 네.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요. 가에서 수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수온이 가에서 나로 가는 것은 정상에서 엘니뇨 간 겁니까? 아니죠. 엘니뇨 상황이었다가 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죠 라고 할 수 있겠지. 이래서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오늘도 플랑크톤이 다시 되돌아왔네요. 신축수 용선토에서 영양류가 많아지고 어장이 다시
회복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되겠나? 그렇다면 강수형 평상시 동태평양 강수형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나보다 가일 때 더 많았다. 얘 엘리오시가 비가 더 많이 왔죠. 동태평양에서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 동태평양 물어볼지 서태평양 물어볼지 따라야 돼요. 영양 염료 양은 했습니다. 예, 정상시간 나가 더 많죠. 나일 때가 더 많다가 되겠죠. 무역풍은 가보다 나일 때 더 강했다. 예, 정상실 무역풍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해됐어? 됐냐? 엘리오 아니야 이거? 여기 무엇하시피 엘리오 아니야 이거? 거의 매 회차마다 물어보잖아. 자수 쓸 거 없으면 뭔 쓰라고? 엘리오 아니었어.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많아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엘니뇨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오더라. 그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아씨 인천과학고 쓰는 사람의 한 30명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써보셔도 괜찮아요. 뭐 쓰지 말라고 내가 내 말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해안 침식 지역을 보았는데요. 딱 사진만 보면요 느낌이 빡 드는 게 주상적인 느낌이 빡 들어요. 근데 말이에요.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충리 사충리. 충리는 당연히 퇴적하면서 있죠. 사충리, 정의충리 해석과는 이건 퇴적 구조예요. 이거 주상절입니까? 주상절에서 이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느낌이 빡 드는 게, 기둥 모양의 주상절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해안가에 깎아지는 절벽, 벽바닥, 계단, 뭐, 쓰려고 있어요. 뭐, 어쨌든, 침식작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습니다 평균 해수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까요? 퇴적이 수면 아래 퇴적됐다가 올라오겠죠. 충리는 어디에 날아납니까 하면 과거 해수면에 날아나는 겁니다. 퇴적이 쌓일 거잖아. 과거 해수면에 나란하게 쌓이는 거죠. 지금의 해수면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퇴적처럼 보니까 충리가 이렇게 돼 있어. 뭔 뜻이야? 쌓인 뒤에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해안가에 보면 퇴적층이 이렇게 쌓인 퇴적층들이 있어. 이건 옛날부터 과거까지 그냥 역사책이에요. 따라가면서 이건 1억 년 전, 8천만 년 전, 5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 이렇게 5천만 년에서 4천만 년 전 이렇게 오는 거예요. 퇴적층 이렇게 된 거 영국 해안가에 늘렸는데 역사책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물론 이렇게 퇴적층들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채석강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많아요. 옛날 거 2억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1억 년 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퇴적됐다가 윤기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평균 해수면보다 높아진 윤기된 쪽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네요. 북한산 인수봉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북한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와야 될 건 이건 뭐야? 중생대 심성함 화강암의 얘기죠. 그럼 이 퇴적암 종류하고 다 같은 이는 없잖아요. 지금 바닷물에 의해서 용암이 낸가? 아니잖아요. 옆에 글자 안 보고 이거는 주상절이라네. 지금 동그라미 해버리면 박살나는 문제라고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야? 화학자 하려면 아니 그림만 보고 뭐에 문제 풀어. 옆에 글자가 잘 적혀있는데 충리라는 글자를 보고 어떻게 내가 주상절이 그대로 연상한 그림으로 연상한 주상절이 그대로 닦아놓으면 어떻게 해.
심어봅시다. 월식 봐주네요.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월식 태양에서 지구 그림자가 있겠고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잖아요. T1, T2, T3 이렇게 달이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구 본 그림자와 지구 반 그림자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구 본 그림자를 바라보는 그 상태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지구 본 그림자에 대해서 달이 이렇게 갔어. 방금 어느 손 움직였어? 왼손 움직였어. 왜 왼손 움직일까? 나 오른손 이렇게 더 편한데 왜 힘들게 이렇게 했을까? 멋있으라고? 뭐 때문이야? 그래,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야. 왜 내가 힘들게 왼손 움직이냐고? 내가 당신 할 때 지렁치 풀 때 내 머리로 풀었어? 눈으로 풀었어? 뭘로 풀었어? 몸으로 풀라고.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이 왼쪽부터 가린다고 왼쪽부터 가리는 거예요. 이해되나? 됐어? 그래서 달의 본 그림자에 그래서 T1, T2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자는 월식의 진행 과정이고 객이 월식이 되어 있고 지평선에 월식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해됐냐? 그래서 달을 어느 쪽부터 가린다고? 왼쪽부터 먼저 가려진 이 그림이 아래쪽에 고개 T1 있죠. 그래서 계기월식 T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진행했지. 오른 위쪽으로 진행되네요. 알겠습니까? 요 달은 망이 되겠고 이 달이 망이 동쪽 지평선에 된다는 것은 해진 뒤에 초저녁에 보면 초저녁에 월식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다 할 수 있죠. 동쪽에 걸렸어요. 보름달이 동쪽에 걸렸다는 것은 해가 이제 서쪽에 막 졌을 때의 얘기잖아요. 알겠나? 그래서 가는 오른 위쪽을 동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됐어? 됐나? 뭐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달이 요렇게 지나가네요. 달이 C, B, A로 지나가야 해요. 알겠나? 됐나? 보름달 이후에 일주일 후면 하얀의 위상이 되어야 되겠죠? 됐어? 퀘스천, 추가 퀘스천. T2 여기 보니까 와 주피터가 있네요. 됐어? 달의 적격은 무조건 증가했습니다. 주피터 2가 있었어요. 여기에 주피터 3도 줄게요. 주피터 2의 적경과 주피터 3의 적경은 누가 더 클까요? 루나 2와 루나 3의 적경은 항상 달의 적경은 증가됩니다. 루나 1에 대해서 달의 적경은 항상 증가됩니다. 그지? 주피터 2와 주피터 3 외행성이네요. 보름달과 같은 방향에 누가 있다고? 목성이 있는 거예요. 외행성이 있어요. 보름달과 같은 방향이면 얘는 충이에요. 충이라면 적경이 감소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충이에요. 이래서 보름달과 같이 있다는 말을 의미는 뭐라고?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는 충을 위치하는 얘기예요. 알겠어? 보름달과 함께 있는 외행성은 역행해요. 상현달, 초승달과 함께 있는 외행성은 역행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정리라.
17번 다음이 몇 번이었지? 16번하고 20번? 80번을 있었어. 자, 16번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어떤 암흑 성운에 대해서 가시광선을 봤어요? 적외선을 봤죠? 전파연경을 봤잖아 했습니다. 가가 암흑 성운이 그래 시커멓게 이렇게 안 보이잖아. 시커멓게 안 보이잖아. 이게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을 봤죠. 반면 나는 뭔가 띄엄띄엄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영역을 본 거예요. 전파는 파장이 길어요. 분해는 커요. 분해는 크면 세밀하게 보는 거라고? 아니요. 좀 띄엄띄엄 보이잖아. 반면 다는 뒤에 별이 다 보여요. 암흑성은 여러분 중3 내신에도 암흑성은 나오는데 암흑성은 뒤쪽으로 오는 별빛을 차단시켜요. 근데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그 암흑성을 뚫고 와요. 그래서 별들이 뒤에 보여요. 알겠나? 선생님, 전파는 더 파장이 긴데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세밀하게 보이지도 않았을 뿐이지만. 기억, 가가 적외선 영상입니까? 했어요. 아니요. 나를 관측한 파장대는 전파는 구름을 잘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했다는 건 맞죠. 구경이 모두 같다면 했습니다. 분해는 어디에 비례한다? 구경도에 파장이 비례합니다. 근데 구경이 동일하다면 파장이 짧아야 분해 값이 작고 이게 좋은 거랬죠. 그래서 가를 얻는 파장이 좋다? 아니요. 가가 더 좋네요. 파장이 더더더 짧은 가시광선이에요. 알겠어요? (18번) 봅시다. 그림은 태양의 위치를 적도 좌표계에 두 달의 안경으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천구의 적도를 봤습니다. 조기 델타가 0입니다. B하고 A가 되네요. 적경 항상 어떻게 된다고? 증가되는데요. 태양과 달은 항상 적경이 증가되기만 하는데요. 태양의 적경이 이렇게 증가됐어요. 내 말입니다. 두 달 간격인데 마이너스 저기에서 플러스 저기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분점이 되면서 여기가 0시, 즉 24시, 여기가 23시, 여기가 1시. 두 달 간격이니까 적경이 2시 증가돼, 아니, 한 달 간격이니까? 두 달 간격이네. 두 달 간격이면 22시와 2시 되는 상황입니다. 적경이 증가되는데 중간에 충분점을 지나면서 리셋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문제 들었네. 그래서 옛날 사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 사설에서 B의 적경과 A 적경 중에 누가 더 클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당연히 적경 증가되니까 당연히 적경 증가되는 쪽이 더 크죠 했는데 충분점 리셋되는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이게 됐군요. 쌤 적경이 항상 증가된다며 당신 왼손 이렇게 계속 움직였잖아. 제로로서 리셋돼버린 거예요. A는 8월달이니까 근데 충분날로부터 충분히 3월 대략 21일 정도 걸리는데요. 4월이에요. 8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B의 태양은 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면 남동에 씁니다. 동점에서 북쪽으로 치우쳤다고요? 아니요. 약간 남쪽에 치우친 거죠.
다시 한번 보는데 동점 방각 90도, 서점 방각 270도지는 이게 언제라고? 추운 날이에요. 동점에서 이쪽 방향이 북이고요. 여기가 남이에요. 서점에서 남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하진날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하진날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진이에요. 저기가 플러스 저기를 가져야 북쪽에서 뜨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통신날에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남동에서 뜨는 게 마이너스 저기 가질 때예요. 그래서 B를 태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남동에서 떠요. 됐나? 되셨나? 운하에서 태양이 뜨는 시각은 했습니다. 이게 플러스는 더 일찍 뜨죠. 그리고 더 나중에 져요. 운하에서 일찍 뜨고 나중에 져요. 늦게 뜨고 일찍 져요. 알겠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계절을 못해도 15번 가까이 지나봤잖아. 안 그래? 18번 해봤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좀 이따 19번, 20번 할게요.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를 나타내는데요. 중심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태양과 같답니다. 그냥 태양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그냥 태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 행성계의 반지름은 지구와 또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M 지구와 같은 놈이 하나 있겠고, 이거는 2M 지구와 2배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2M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하나다.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유한다. 이건 항상 옳은 말이죠. 기억은 항상 옳은 말입니다.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편의의 최대량을 했습니다. 가보는 나라가 행성의 질량이 그대로도 좀 크죠. 중심별 좀 더 많이 흔들 수 있겠네요. 얘는 더 멀리 있으니까 별로 많이 못 흔들어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나라가 좀 잘 일어나겠죠. 행성의 질량이 크고 그리고 공전 주기가 짧을수록 좀 더 별을 많이 쉽게 흔들어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크다. 괜찮죠? 됐습니까?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했어요. 시켜서 기다려야 됩니다. 얘는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더 천천히 돌겠지. 시켜서 진행되는 시간이 더 길겠지. 됐습니까?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더 길죠. 멀리서 천천히 돕니다. 됐어요? 20번 문제. 그림은 해양 지각이 분포하는 단층선들 중인데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단층선을 굵은 실선으로, 그렇지 않은 실선은 가는 실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령이 있고 또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어요. 해령과 해령 사이 이 부분이 뭡니까? 변환단층이죠.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단층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해요. 자주 안 하는 건 이쪽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굵은 선 사이는 해령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굵은 실선은 변환단층 여유가 맞고요. 됐나? 얇은 실선은 판 이동 방향과 나란히 걷는데
아니 이런 말고 나라잖아. 이랬어? A와 B 지역은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B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B는 이런 그림이죠. A도 그래요? A는 아닌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시각이 12시 48분. 예, 10시 15분 드리겠습니다. 쉬울 거 시작해봐. 빨리 해.